얼마 전에 홍콩 H지수 ELS 소식 전해주셨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예, 오늘은 투자자들이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요. 네, 조금 그래요. 일단 이달부터 홍콩 ELS 만기가 돌아오죠. 올해 1분기에만 4조고 상반기에 10조. 그래서 지금 이미 온라인 투자 카페 같은 데 보면 50% 손실 인증하는 글들이 꽤 올라오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것처럼 손실이 좀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검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. 금융당국이 현장 나간다는 건 일전에도 지적해 주셨던 네. 불안전 판매, 이거 맞아요. 실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건가요? 그죠. 금융회사 나가서 불안전 판매했는지 검사하겠다는 건데요. 일단 금감원이 오늘부터 KB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시중은행 5곳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 총 12곳의 판매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지금 이들 판매사 중에서 업권별로 판매 규모가 제일 큰 데가 이제 국민은행이랑 한투예요. 그래서 일단 이들에 대해서는 분쟁 민원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도 투자자들에게 빠른 배상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. 네. 제 기억으로는 정 기자님이 그때도 라임 같은 그 사모펀드 사태 비켜갔던 국민은행이 네.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ELS는 가장 많이 팔았다.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나는데. 맞아요. 홍콩 ELS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게 이제 작년 11월. 이 시점 기준으로 판매자에게 19조 원이 좀 넘었는데 이 중에 16조 원을 은행이 팔았고 또 그 당시에 가입자가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어요. 근데 예.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의 개인 투자자 그리고 특히 이 9명 중에 3명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인 걸로 나타나서 문제의 심각성이 좀 더 컸었죠. 예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은 대체 얼마를 판 거냐? 혼자서 8조 원 넘게 팔았었거든요. 어허. 그러니까 사실상 시중은행이 판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경쟁은행보다는 4배 이상을 더 판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장 먼저 국민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이미 서면 조사 통해서 문제점을 적발을 한 상태입니다. 현재까지 파악된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뭘까요? 일단 크게 3가지인데요. 그러니까 한도 관리에 미흡했고 또 ELS 판매 위에서 KPI를 조정했고요. 그리고 판매 이후의 관리도 부실했습니다. 이게 예. 3가지예요. 일단 ELS 같은 고위험 파생 상품은 은행마다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이 자산 관리가 금융권 내에서 제일 보수적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팔라는 뜻이죠. 예. 근데 그 판매가 많았던 2021년 초로 돌아가면 당시에 어땠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홍콩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. 네, 기억납니다. 네, 그럼 보통 지수가 출렁이면 상품을 덜 팔아야겠죠. 그래야겠죠. 네, 근데 국민은행을 보면 지수 변동성이 30% 이상 확대되면 자체적으로 목표했던 판매 금액의 절반만 팔기로 이미 내규를 정해놓고 있었는데요. 내규는 있었네요. 네, 내규는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80%까지 늘려서 아. 판매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. 아주 노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네. 은행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이 시장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네, 그런 같은데 얘기가 나올 법하죠. 특히 이제 KPI 같은 경우는 은행원들의 일종의 성적표 이런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요. 지금 성적표에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핵심 항목들입니다. 예. 근데 이 대다수 은행들이 이 KPI에서 고위험 ELS가 연계되어 있는 점수 비중을 적게는 30%, 많게는 40%씩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럼 당연히 창구에서는 ELS를 많이 판매하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야 네. 인사고가 잘 받으니까. 그렇죠. 예, 그래서 비이자 이익에 늘려야 했던 은행들이 이젠 수수료 이익 좀 많이 내려고 ELS를 많이 팔면 높은 점수를 줬던 겁니다. 그러니까 창구에서 전쟁만 안 나면 손실 안 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. 예.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 ELS의 수익률도 KPI 연계를 했더라고요. 보통 위험이 큰 상품은 수익률이 높죠. 네. 그러면 직원들이 수수료가 적은 원금 보장형 ELS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보다는 예. 수수료가 많은 고위험, 고수익의 ELS를 더 많이 팔도록 한 겁니다. 예.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더 있었어요.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그럼 중간에 환매하겠다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이걸 외면했습니다. 어. 왜냐하면 수익률이 KPI에 연계돼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을 KPI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한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KPI 연계돼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 이제 이런 비정상적으로 짜여져 있는 KPI 구조가
고객의 중도 환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. 비정상적이다라고 본 겁니다. 그래서 손실이 더 눈덩이처럼 불었다라고 보더라고요. 예. 제가 오늘 노골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은행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가 잘 받으려고 환매 신청 모른 척한 거잖아요. 네, 안 그래도 이제 이러면 좀 화살이 은행원들한테 쏠릴까 걱정이 되는데요. 네. 사실 이런 일 발생하면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행원들 억대 연봉 받으면서 고객 등쳐먹은 거야? 하고 비난의 댓글이 이제 폭주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은행원을 욕하기보단 그런 판매 유인을 적용했던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19년도에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고 공모형 ELS를 판매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증권사보다 더 안전하게 팔겠다는 얘기였어요. 아무래도 증권사보다 지점수가 은행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은행이 ELS 상품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진 겁니다. 그 과정에서 ELS 판매 수수료가 은행 실적을 크게 좌우하게 된 거죠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본점에서 무리하게 판매 드라이브를 걸었겠죠. 그렇게 무분별하게 판을 팔다 보니까 이제 관리는 또 소홀했어요. 예. 보통 금소법에 따르면 계약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장해야 돼,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근데 그렇지 않은 은행들이 많았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근데 또 이제 전례를 보면 이 네. 불안전 판매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은행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인가 봐요. 특히 증권사보다 은행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예. 과거에도 DLF로 불렸던 그 파생결합 펀드 같은 경우, 뭐 사모펀드 이런 것들도 불안전 판매 이슈가 계속 불거졌지만 예. 완전히 인정돼서 전액이 배상된 사례는 소수에 그쳤습니다. 일단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불안전 판매 적용 문제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보상을 받게 된다면 보상 수준은 어떻게 돼요? 과거 DLF 때 사례를 보면 손해액의 40%에서 80%까지를 배상을 했었는데요. 네. 좀 자세히 보면 보통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30%의 배상 비율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요. 여기다가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 등의 사유가 더해지면 20%가 가산됩니다. 네. 그럼 보통 뭐 50% 안팎의 기본 배상률로 하되 투자 경험에 따라서 자기 책임의 원칙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투자 경험이 많을 경우에는 기본보다 낮게,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층이면 높게 배상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 투자한 사람은 그 상품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예. 여러 번 투자했던 사람이 이 상품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그렇겠죠.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.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배상도 궁금하지만 정작 네. 이렇게 불안전 판매에서 인사고가만 신경 썼던 직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처벌은 잘 받나요? 처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처벌을 했던 사례들이 요즘에 많았죠. 그간 DLF와 라임 사태 같은 것들 원금 손실 발생한 케이스를 보면 네. 그 판매했던 기간에 임기 보냈던 CEO 다수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었습니다. 뭐 은행권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라임펀드 사태로 연임을 네. 못했고요. 또 증권사에서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그리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잘못한 사람은 좀 처벌도 받아야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두 기자분 통해서 핫 이슈 배웠습니다. 정지석 기자, 신인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